그리고 이제 수집하면서 또 하나 제가 이제 놀랐던 것은 식자들, 그러니까 지식인들만 기록을 남긴다라고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은 기록자이고요. 다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 목소리를 다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래서 이 기록이라는 것이 자기를 표현한 수단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을, 어떤 사람들은 호모 아키비스트라 그래서 기록하는 인간이죠. 인간은 기록하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것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는 거죠. 야, 정말 일자 무식의 사람들도 글씨를 잘 쓰든 못 쓰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뭔가를 좀 글로서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수첩인데, 이거는 전시 수첩입니다. 차영근이라는 한 소대장이 매일 어떤 전쟁의 상황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난중일기라고 하는 것이 이순신 같은 사람만, 위인들만 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한 소대장이 고지에서 그날 누구를 뭐 죽였다, 뭐 우리가 누구 부상당했다라든지 이런 걸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한 챕터를 또 썼거든요. 차영근의 난중일기입니다. 소대장의 난중일기.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역시 농민이 기록한 겁니다. 제목은 이제 이렇게 해서 쭉 가는 두루마리처럼 되어 있거든요. 애간장 타는 한여름의 가뭄이라는 그 한글 가사인데, 언제 쓰여진지하고 제가 찾아보니 1876년입니다. 왜? 병자년에 기록했는데, 이 병자년은 강화도 조약 체결된 연도거든요. 그러니까 병자 수호 조약이잖아요. 그해 병자년에 뭐 대가뭄해서 보니까 그 해가 19세기의 최대 가뭄이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그 사건으로만 1876년을 우리는 기억하기 쉽지만, 이걸 보니까 오히려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더 큰 일이었습니다. 애간장 타는 한여름의 가뭄, 저 구름에 비가 올까, 이 구름에 비가 올까, 억만장생 애타게 하늘만 바라보네, 사방 들판에 곡식싹이란 모두 타버려 붉은 땅이 되었고, 날씨는 언제나 푸른 하늘 불볕만 내려 쪼이네. 그래서 이게 한 뭐 2m 정도 되는 그런 한글 가사입니다. 농민이 쓴 거죠. 농민이 쓸 거예요. 이게 병자년이 얼마나 가뭄이 심했냐 그러면 그 속담들도 만들어집니다. 병자년 쭉방을 날린다. 그 찾아보시면 무슨 말인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병자년 뭐 까마귀 그런 병자년이 들은 가뭄이에서 파생된 속담들도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도 뭐 지식인이 그냥 뭐 쓴 것도 아니고 내용이라든지 또는 전체 글씨라든지 다 보면 이름 없는 민중이 한 농부가 비를 바라면서 쓴 글입니다. 어디 보장에 지역은 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역은 나오지 않고 연도는 1876년. 그다음에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요. 나머지 내용도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나머지 내용이요. 농부가 썼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한 편의 시 같아요. 네, 제 능력을 이제 검증해야 되는데, 밤새도록 부는 바람 어찌 그리 사나울꼬, 초조히 밤새워도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누나, 빌고 또 비오니 하늘이시여 이 백성을 굽어 살피시옵소서. 그 흡히란 말은 이제 그 흡족히 이 비 내려 냇물 넘치게 하소서. 오늘도 비가 오지 않으니 석 달이 지나도 어째 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니 어쩌고 나옵니다. 석 달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실록 찾아보면은 기우제 지는 이야기 막 나옵니다. 네. 제가 사실 이 내용은 제 책이 2권에 들어갈 내용인데, 전체 내용은 이제 번역을 이제 해놨습니다. 네. 뭐 번역이 아니죠. 우리 글이니까. 현대어로 이제 고친 거죠. 이 책인데요.
저희 책을 수집을 했는데 제목이 철도공사 여행일지입니다. 철도공사 여행일지가 뭐지? 그래서 봤더니 이 1933년도에 한 그 김천 사람이 철도공사를 간 겁니다. 저 경상도 쪽에, 울산 쪽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기가 매일 기록을 쓴 겁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볼펜으로 돼 있죠. 30년대 볼펜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상하다. 왜 볼펜으로 썼지? 그리고 저기 사진에도 나오지만 이게 글자가 이렇게 좀 진하게 보이길래 봤더니 이게 71년도 달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33년도 일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다가 썼던, 메모에 썼던 나중에 한 40년 뒤에 이걸 남긴 겁니다. 왜 남겼을까요? 그리고 역시 이 사람은 아주 많이 배운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용도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페이지 가면 이 부분이거든요. 그 지역의 풍속까지. 그 지역의 천혜라고 하는 풍속은 자기 지방에 없던 건데 여기 특이하네 이러면서 그림까지 해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기록에 대한 본능, 기록에 대한 욕구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가 젊은 시절에 겪었던 일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거죠. 기록으로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이런 것들 상당히 좀 미스테리합니다. 왜 그는 몇십 년 뒤에 꽤 나이가 많이 들었을 텐데 이걸 왜 이렇게 썼을까에 대한 내용 여기 있고요. 이거는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원홍댁 받아보시오. 이거는 옆에 이웃집의 친구가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원홍댁이 아기가 죽자 그 옆에 있던 그 친구, 그 같은 여자죠. 그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위로하는 내용인데 몇 페이지 되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 간의 친구 사이에 그런 슬픔에 대한 위로의 글도 있죠. 이거는 사실 펼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사변을 당하여라는 뜻인데 10m입니다. 10m인데 엄청 깁니다. 그 제일 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숙이 썼는데 위에 사람 팔자 몰라요 정숙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 6.25 때 한국전쟁 때 어머니는 행방불명되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눈먼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정숙이가 맞이로서 여러 서너 명의 동생들을 건사하는 그 어떤 눈물의 기록을 쓴 겁니다. 나이가 한참 들어서 보니 옛날 과거가 떠올랐겠죠. 가족이 그리웠겠죠. 그래서 밤마다 쓰다 보니 이게 길게 된 겁니다. 이 사람 역시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옛날 사람들이 기록을 남겼을까? 그래서 제가 놀라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저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런 자료들을 수집해서 이들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이들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우리 역사를 더 풍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약간의 소명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제 다른 주제로 이제 갑니다. 본격적인 이제 이야기인데요. 그럼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수집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또 여러 자료들을 수집할 때 저는 이것을 포커스로 해서 이것을 중심 주제로 해서 수집하는 거거든요. 예를 쭉 들어드릴 건데,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거 왜 수집했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하고 이제 이게 같은 관점인지 아니면 겉면만 보는 건지 속을 보는 건지에 대한 좀 이렇게 그런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숙달돼 있죠. 오랫동안 했으니까.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해할 수도 없는데, 저는 역사를 오랫동안 공부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보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뭐 공부를 많이 했다기보다는 오랫동안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여기서 한 20-30분은 이제 이 자료들에서 이거 찾는 일들을 제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기본 그 관점은 이겁니다. 역사 자료는 그 시대에 뭐가 찍혀 있습니다. 뭐가 찍혀 있을까요? 마크입니다. 마크.
역사 자료 속에는 그 시대에 마크가 찍혀 있는데 우리말로 바꾸면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 고유한 흔적이 묻어 있고요. 또 그 시대에 아비투스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아비투스란 말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사회학에서는 그냥 관습, 습속, 어떤 그 시대에 아주 고유한 습속과 그런 관습이 이 자료 속에 묻어 있습니다. 그것을 냄새를 맡든 맛을 보든 이 자료 속에서 그걸 찾아내는 훈련을 이제 제가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보여드릴 자료는요, 이겁니다. 제가 가져왔는데, 이게 토지 매매 문서입니다. 이거 그러네. 토지 매매 문서인데요. 보이나요? 이 토지 매매 문서인데 흥미로운 것은 1903년도에 광무 7년, 제일 위에 광무 7년이라 되어 있잖아요. 1903년도에 토지 매매 문서인데 이 문서의 흥미로운 사실은 1903년도는 신분제도가 폐지가 된 지 10년이 지난 때거든요. 1894년도에 신분제 폐지됐는데 그런데도 노비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제 이 자료 수집에 본 어떤 이유는 아니고 좀 다른 이유인데요. 여기 보면 제일 왼쪽에 서도정댁 노비 영대. 이제 사는 사람은 서도정댁 노비 영대고요. 그 다음에 파는 사람은 답주 성생원댁 노비 오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의는 이정의댁 노비 귀남이고, 지필, 글 쓴 사람은 황생원댁 노비 만석입니다. 그러면 이 네 명이 여기 이 거래에 참가한 모든 사람이 노비들이죠. 이야, 그럼 이 자료를 보고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노비들이 돈이 많은가 봐.